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이거. 뭐 이렇게 계단이 높아. 아유 힘들어 이거. 이리 오너라. 아 여기 있었어? 야 여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부천 사람들이 뭐가 힘든가. 내가 이걸 듣느라고 얼마나 오라니까 개고생하고 왔는데 여기 떡하니 앉아있는 거야 지금? 미안하다. 여기 앉아. 꼬리. 거기 만지면 안 돼. 거기 만지면. 내가 지금 밖에서 우리 부천 시민 곳곳에 있는 얘기 들은 거를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래. 아 그래? 고생했다. 부천시장 예비후보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 돼 있는 거야? 돼 있지 당연히. 어떤 질문이라도 해봐. 오케이. 아는 건 다 얘기하고 모르는 것도 얘기할게. 이거 좋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탑 5 중에서 아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중요도 네가 구분한 거냐? 누가 써줬어? 써줬어? 그 중에서 5번째 질문 나갑니다. 오케이. 우리 부천시장한테 바라는 바, 또 태권도 이렇게 운영하고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이런 건 좀 우리 부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편하게, 우리 부천시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체육관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체육관, 공공체육관 얘기하시나요? 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게 좀 부천시 부족한가 보죠? 네, 체육관들이 좀 적다 보니까 네네. 동호회들도 적어보고 동호회도 좀 많이 만들고 그렇죠. 체육관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부천시에 조금 바라고 건의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다시 나왔어요 오늘. 술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술집이 더 많았으면 도서관이 아니고 술집이 많았으면 좋겠다. 좀 다양한 술집이. 핫한 플레이스가 좀 다양하게. 예. 우리 학생들이 좀 대학을 편하게 가거나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거 없을까요? 도서관! 그렇죠. 사실 부천시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집 가까운데 도서관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야, 우리 부천시에 지금 도서관이 그럼 많이 부족하네, 그죠? 네. 부천시에서 시립이나 이런 도서관을 좀 편하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좀 편하게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대형마트가 네, 대형마트. 네, 뭐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그런 것들이 하나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마트, 트레더스라든가 그런 게 대형마트로 들어오면은 네.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좋은 그렇죠. 물건을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은 뭐 강명시, 송도 맞아. 저기로 다니잖아요. 멀리 다니지 말고 그렇죠. 가까이서 자주 접하니까 오케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좋은 네. 대형마트를 좀 네. 우리 부천에 네.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나요? 네. 오케이, 알았어. 우리 돈의 문제야. 관심의 문제고. 관심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도 많았거든. 그렇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가족이 사는 도시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구들이 모인 게 부천시잖아. 그럼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렇지. 쇼핑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편해야 돼. 그러면 결국 그건 인프라 얘기거든. 내가 시청에 감사관을 근무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전에 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시청에서 하고 있더라고. 청소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도로 정비 문제 등등등. 뭐 광고 간판의 인허가 문제 등 우리 다니다 보면 막 도시에 막 간판들이 막 산재에 난립해 있으면 불쾌하잖아. 너저분하고 그런 개선사 그런 권한도 다 시청이 갖고 있고 모든 걸 시청에서.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얘기가 돌고 돌았지만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정책 의지야, 정책 의지. 이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우리 현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어떤 결정권자들이 가는 방향에 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어떻게 쓰는지를 주로 결정하는 분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편의성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물론 도시의 큰 시설도 뭐 확충을 하고 인프라도 개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중치만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관리라든가 개선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 훨씬 시민들이 만족하지. 뭐가 생각이 있냐고 하나만 물어봐줘.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질문이 갑자기 나서 좀 당황스럽고.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부천 어허. 특히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물론 버스도 있고 대중교통 택시도 있지만 좀 많이들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셔. 그런 얘기 하셨어. 그렇지. 내가 지금 아무리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트램 같은 거 들어봤지 트램. 들어봤지. 물론 그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 도로의 폭도 좀 넓어야 되고 그 트램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교통량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또 버스 노선이나 이런 택시 노선들과의 상충 관계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천 시민들이 편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고 나라가 돌아가는데 당연하잖아. 그러면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지. 송내역에 내려서 부천역에 내려서 저기 원정동에 가시는 분들, 고강동에 가시는 분들, 작동에 가시는 분들, 약대동에 가시는 분들 또 반대로 7호선에 내려가지고 호사동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이동의 편의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소소하고 배려가 필요한 작은 분야부터 이렇게 챙겨가는 것들이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럼 윤주영이 부천시장이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점점 개선된다. 자신 있다 이거야? 자신 있어. 나는 주된 공약이 하나로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그런 쪽에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투자를 해서 그것만큼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 시민의 불편함 제로화 이거야? 너 어디서 들었냐 그거. 그래 제로 내가 맞아. 부천 시민의 불편 제로에 도전한다를 내 공약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오케이, 야 좋았어. 여기까지 지금 우리 부천시 생활 환경에 대한 아주 세세하게 트램부터 교통 아주 여러 환경까지 좋은 얘기 잘 들었어. 얼마나 잘할지는 분명히 내 눈으로 내가 호랑이지만 내 눈으로 두고 볼 테니까 잘 확인할 거고 네 번째 부천 시민이 궁금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주영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조금 바라고 건의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사실 나왔어요 오늘. 남부랑 북부랑 너무 이게 네. 인프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지. 북부는 좀 좋고 남부는 조금 살짝 노후화가 돼 있는 감이 있죠. 노후화가 됐다. 네. 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약간 그 격차를 없애야 된다. 네.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잠깐만 시간 좀 내시면 안 될까? 도당동이나 저 원정동이나 원래 구도시입니다를 그렇죠.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보다는 거기가 좀 더 발전하면 저희가 좋죠. 근데 아무래도 좀 구도시가 덜 발전됐다. 네, 신도시랑은 좀 차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시에서 이런 좀 지원이 됐든 네. 뭐 개발이 됐든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 생각이 있는 거죠.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천시 개발, 새로운 리모델링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윤주영 부천시장 예비후보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게 참 뭐 할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분야이기도 해. 그렇지. 근데 이제 부천은 지금은 이제 뭐 도시화가 완전히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완벽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워낙 흐름이 빨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시가 개발됐다고는 뭐 완벽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이제 개발 사업이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고 특히 뭐 대장 신도시 들어온다 그러지. 그렇지. 조합운동장에도 터드러블 역세권이 된다 그러지.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 곳인데 여기 영상 문화산업단지라는 데도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5개를 개발하는 과정 5군데에서 그런 큰 개발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 그럼 내가 살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교통도 좋아지고 인프라도 좋아지고 뭐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기대들이 커. 또 거기에 많은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행정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 그 개발 과정을 통해서 대장 신도시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역공, 뭐 종합운동장 이쪽 상동 이쪽에도 영상문화산업단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짓는다 그러고 이러는데 과연 그게 부천 시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특정한 지역은 슬럼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어. 내가.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교통 문제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가뜩이나 부천도 지금은 뭐 인천에서 오는 차량들 포함해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이런 게 있어서 정체가 문제가 좀 심각해 사실. 삶의 질이라는 거는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쾌적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맑아야 되잖아. 맑아야 되고 또 부천은 저쪽 특정 지역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개발이 가져오는 또 부작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 생각은 또 내가 앞으로 준비해 가고 싶은 것들은 그런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놓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뭐 개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지. 도시 인프라 개선에 가야지. 근데 개발 과정이 짚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필요한 자원은 더 투입하고 시기 조절이 필요하면 조금 더 늦추고 배분의 과정, 평가의 과정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 잘못됐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는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어. 하나의 예화를 들자면 내가 부천시청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여기 중동 신도시 개발된 게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뭐 주택 공급 사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는 게 부천과 부평의 경계를 지나. 그래서 우측에 상동호수공원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을 일하셨던 분이 한탄 같은 걸 하신 게 그때 지도에다가 외곽순환도로를 좀 잘 그었으면 부천의 발전이 더 됐을 거다. 그렇지, 거기도 상동인가 싶어. 그래서 그 문제가 있구나. 그 순환도로의 위치 때문에 그게 더 우측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데가 사실 지금 많은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천의 계륵 같은 땅이야. 거기가 지금까지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의미 있게 유효하게 좀 발전이 못 됐던 거지. 그 원인이 그 외곽순환도로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어. 그러니 처음에 조금 잘못하거나 그렇지. 신중한 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일부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부천에 지금 마지막 남은 땅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시안 쪽 혹시라도 단기간으로 이게 개발이 됐다가 후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또 감사한 경험도 있고 또 주변에 도시개발 전문가들도 있고 또 공인회계사로 또 시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책 사업들에 대한 어떤 과정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미 해본 게 있구만. 그렇지. 오, 좋아. 민간 투자 사업 이런 것들 뭐 영상문화사업단지에 이제 민간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러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시장이 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과정에 참여해서 부천의 미래를 그리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호랑이 앞에 앉아있는 나의 꿈이야.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풍부한 경험으로. 주변에도 전문가들이 많으셔. 난 그게 내 자산이라고 생각해. 내 고등학교 동창들 등등 해서 부천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사심 없이 자기가 자란 부천을 위해서 당신의 노하우를 열심히 보태겠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지. 든든해. 부러운데, 난 외로운데. 참 재밌지 않냐 이거 좀? 너 이거 먹을 수 있냐 이거? 아, 이거 참 미치겠네. 술도 땡기는 일요일에 호랑이 불러놓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어서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금 팰리스 카운티라 했잖아요. 네네네. 팰리스 카운티에서 리브 거기 아파트까지 가는데 리브 더 스테이트. 많이 가는 버스가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데서 여기 팰리스카운티 신중동에 오는데 대중교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요. 우리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에 뭐 우리 시에는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사항 같은 거 뭐 아주 다양하게 편하게 좀 얘기를 듣고 싶어 나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버스 배차? 버스 배차. 네, 버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한 번 놓치면은 막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학교 이렇게 등하교 시간에 그 버스 배차가 좀 오래 걸려요. 네, 오. 좀 오래 걸려요.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교통체중이. 그러면 이제 차 배차 시간을 좀 가까이에서 네, 바로바로 놓쳐도 이제 다음 차 타고 이렇게. 네, 버스를 좀 늘리던가. 알겠습니다. 부천시에다가 이런 걸 좀 건의하고 싶다. 저기 춘희동 있는 데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춘희동 춘희사거리? 네, 거기요. 거기 좀 신호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옛날부터 그 생각했어요. 그 종합운동장에서 춘희사거리 오기 전에 네네. 터널 하나 지나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터널 앞에가 1차선이 이 좌회전 차선인데 차선이 좁으니까 네네. 거기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상습 정체구역. 네. 그럼 그거는 좀 신호만 좀 조절해도. 차선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신호만 조금 좀 길게 해주면 직진 신호를 차가 좀 덜 막힐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교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교통에 대한 얘기가 뭔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거겠지? 그렇겠죠. 교통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맞는데 좀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의 아쉬움이 좀 있을 거야. 호랑이 네가 성주산에 사니까 알겠지만 성주산 내려오면 경인국도 만나잖아.
그렇지. 그리고 거기가 1호선이 지나가잖아. 지하철 1호선. 그게 지하철이 사람아, 북철. 부철을 크게 보면은 큰 축의 흙이 흘러 1호선과 7호선. 이 1호선과 7호선 사이를 연결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는 거야. 나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1호선에 내려서 오신 분들이 북쪽에 있는 집에 가려면 물론 버스가 있지. 근데 좀 체증이라든가 노선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7호선으로 내려서 오는 것보다 1호선에서 내려서 오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준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또 이쪽 지역에 사는 북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1호선 소위 옛날에 구도심이라고 하는 부천역 주변 그쪽을 가고 싶어도 그렇지. 전철로 연결이 안 되니까 물론 지금 소사대곡선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연결하는 라인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건 일부에 국한되는 얘기고 오히려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데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에 의한 이동이 좀 물론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어떤 학생도 순천향병원 뒤에 어디인가 사시는데 순천향. 거기서 신준동역이나 이런 데로 거리는 멀지 않지만 바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좀 아쉽고 좀 버스가 늦게 온다. 늦게 온다. 그 배차 간격도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의 세세한 수요를 좀 챙겨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배차 간격도 아주 대표적인 문제. 버스만 많으면 뭐해? 노선이 많으면 뭐해? 자주. 근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 보조금을 주지만 적자를 보면서까지 뭐 노선을 늘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항상 딜레마거든. 근데 이제 그게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런 와중에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마을 버스, 소위 얘기한 노선 버스들이 좀 들어가지 않는 뭐 약간 벽지라든가 언덕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간 마을 버스들 말 그대로 마을 버스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있으면 노선들이 잘 이제 없나 봐. 거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교통 이동 약자 이런 분들은 물론 부천에 장애인 택시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마을 버스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행정인데 과감하게 좀 이제 마을 버스에 대한 공용화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좋은 점이네요. 부천의 외곽. 저기 뭐 보강동 쪽이라든가. 그렇지. 신곡 성주산 아래쪽 그 뭐 이쪽이라든가 등등 마을 버스들이 다니는 데들이 좀 있거든. 그런 곳을 잘 개발해서 시민들이 발이 된다. 기대해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송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른 호랑이 만나러 오기.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6월 1일이 되면 이제 이번에 부천시장 새로 뽑고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한테 부천시에서 좋은 의견이 있어 하고 던지실 만트 이런 거 없으실까요? 집값도 광명 같은 데 비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나. 근데 아쉬워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비해서. 광명이나 이런 데 비해서요? 그렇지. 부천에 뭐 바라는 거 없으세요? 그 없는 사람들 네. 조금 살기 좋게 해주는 거. 집을 어디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렇잖아. 집을 사기가 힘들어. 사기도 힘들어. 전세금은 비싸. 전세 비싸. 하게 전세금이라도 조금. 집 없는 시민들 좀 전세값 임대료 좀 싸게. 부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두 번째 질문. 이거 굉장히 쇼킹한 멘트야. 그래? 이부망천 들어봤어? 아니 시민들이 이부망천에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쪽 부동산 아파트 뭐 가격 이런 거에 좀 궁금증이 있으시던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있으신가요? 이부망천은 내가 이제 출마를 결심한 큰 동기도 되는 얘기지. 그 몇 년 됐잖아 이부망천 얘기 나온 게. 나 그 토론을 직접 봤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부천에서 40년을 산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포함해 다 마찬가지실 거야. 열받아. 뭐 그 사람이 그때 출마했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천 시민의 자존심을 속된 말로 뭉갰다는 게 너무 화가 났지. 그때 이부망천 얘기 나온 게 뭐 그런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얘기를 빗대면서 했던 얘기잖아. 부동산은 진짜 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 누구나 걱정하고 관심 있는 얘기잖아. 그거를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다 모든 정치인들과 행정가들 다 하고 있고 부천이 이제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들어오고 뭐 이어서 항동 신도시 들어오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진 점들이 많지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아쉬움들은 많이 있는 건 사실. 그게 뭐
전국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사정 때문에 또 국지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균형감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지. 뭐 호랑이 잘 알지만 요즘 젊은 분들 정말 좌절감 느끼잖아. 맞지. 그치? 20대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지금 후배들한테 정말 미안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근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버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회복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분노를 주겠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대선도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중요하지. 근데 집이 다 가격이 다 같이 올라버리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제어해야 될 거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부동산을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과하게 쓰는 분들. 투기? 두 가지 포인트는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느끼실 수 있는 건지, 이게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가족 관계를 영위하고 또 자손들을 갖다가 서포트하는 데 입장에 있어서 의미 있게 그게 재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부천의 집값들이 오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유지 관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부천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볼 생각이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말 자르지 마 이 사람아. 미안하다. 청년층한테 어떤 식의 희망을 줄 것인가도 중앙정부의 정책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렇지. 뭐 얼마든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좀 배분하고 좀 정책을 마련하면 큰 도움이 되기는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좀 고민하는데 좀 뭔가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원화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거야. 100%가 믿고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윤주영이 확실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해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그 부천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돼? 2조가 훌쩍 넘었지. 2조! 그럼 그 2조를 잘 살림하는 것도 부천시장님의 몫인가? 아 그럼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지. 시의 단체장,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의 흐름은 달라져. 물론 2조가 넘는 돈 중에 이미 용처가 정해진 돈이 훨씬 많아. 대부분을 차지해. 그래서 사실 가용 예산이라 그러는데 어렵다. 쓸 수 있는 돈. 있을 수 있는 돈. 그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나는 또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잖아. 공부 열심히 했어. 세무사잖아, 세무사. 세무사. 그럼 뭐 돈 만지는 직업인가? 그렇지. 호랑이 너 담배 먹던 시절에 나는 저기 부천시청에서 감사관으로 한 6년 4개월 근무를 했어. 감사관? 직업 공무원이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또 얘기하거든. 6년 4개월로 부천시청에 감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때 내가 이제 주 전공이 회계, 뭐 자금, 재정 이런 쪽이니까 그걸 좀 많이 살펴봤었지. 그럴 때 내가 느낀 건 시장이 된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용 예산의 폭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떻게 예산의 구조를 바꾸고, 뭐 예산이란 재정이란 건 그런 거 아니야. 벌어오는 돈을 잘 벌어와서, 행정기관은 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수입을 어떻게 잘 배분해가지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점에 대해서만큼 난 자신이 있어. 확실히 자신감 있다. 있어.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그럼 2조 그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 혹시라도 중간에 어디로 돈이 샌다던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야? 없다고 할 수 없겠지. 그게 뭐 의도적인 부패 행위가 만연한다 이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데는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 과정에 뭔가 틈새를 찾아내면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절망감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계층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든가, 호랑이 네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시민들이 좀 살 때 편하게 살고 쾌적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그 돈을 거기에도 적임자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 상당히 고무되기도 했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나는 내가 부천시장이 되면 적어도 재정만큼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자신이 있고, 이게 이제 경험에 기초한 거라고 봐주면 되고, 경험이 있으니까. 부천시가 내가 201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천시 재정의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꼈고, 그 경험들을 좀 잘 살려보고 싶어서 이번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된 거야.
재정이라 그러면 부천시의 살림살이 이해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살림살이야, 살림. 시청의 가계부를 잘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요거 좀 쉽게 이해가 잘 돼요. 남겨가지고 좋았어. 좀 애들도 많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케이. 그런 아주 살뜰한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좋았어. 지금까지 두 번째 중요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첫 부천시장 예비 후보 윤지영에게 듣는다. 부천 시민의 최대 고민 첫 번째. 바로. 교수님이세요? 제가 성주산 호랑인데요. 제가 김성준인데요. 예? 우리 부천시에 좀 바라는 바가 없는지 한번. 저희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많은 이벤트들이나 교육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지금도 훌륭하지만 네. 더 확장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들이 어쨌든 사회로 나가서 네.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과니까 예비 디자이너로서 또 지역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으면 체험 이벤트. 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대학을 편하게 가거나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거 없을까요? 도서관! 그렇죠. 사실 부천시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집 가까운데 도서관이 있나요? 없어요? 야, 우리 부천시에 지금 도서관이 그럼 많이 부족한데, 그죠? 부천시에서 시립이나 이런 도서관을 좀 편하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좀 편하게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교육. 교육. 야, 이 부분이 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로 나왔는데 부천시 교육,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답이 있습니까? 참 할 말이 많은 얘기를 호랑이 네가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맞지. 우리 부천은 정말 인재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온 도시야. 항상 부천에는 교육열도 뜨거웠었고 지역에 명문고들도 많이 있었고. 오, 맞아. 나는 이제 롯데 초등학교 나오고 그 인근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 부천 북중을 나왔고 도당중학교로 바뀌었어. 아, 도당중학교로 바뀐. 너 살고 있는 성주산 자리에 있는 부천고등학교 졸업했지? 거기 애들이 교가 부를 때 그렇게 성주산을 찾아. 그럼 부천에 대한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알겠네. 아, 그렇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친구들 다 뭐 지역에서 이제 자라왔고 2세들 키워가고 이러고 있잖아. 그 2세들이 커서 이제 중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교육열이 뜨거웠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축구선수 황희찬, 쉐키로 붐, 아이돌 그 설현씨, 이하이도 부천 출신이고. 그러니까 연예계, 체육계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하게. 내 주변 친구들, 선후배님들 포함해서 경제계, 학계, 뭐 행정기관에 등등등 문화계, 교육계 이런 쪽에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 지금 이제 부천의 교육 여건이라는 게 지금이 중요해. 그냥 맨날 얘기만 하면 안 될 거야. 그래. 지금이 많이 중요한데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고 이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정도의 규모가 매해 유출이 된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유출은 다른 데로 간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교육권이 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어. 참 안타까운 얘기지. 그리고 내가 감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 지역에 내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친구들이 나를 가끔 만나면 선배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청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 어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명문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시선도 있고 특정한 특목고라든가 뭐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만드는 것들이 일부한테만 혜택이 되지 부천에 잘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래 반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모든 일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의 개선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한계가 되는 게 예산 권한의 문제인데 예산과 권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야. 시도에 과학고 유치를 하겠다고 한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성공을 못했지. 근데 어쨌든 내가 부천시장으로서 지금 어쨌든 간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 당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알게 된 거지. 이미 한번 해봤구만. 이 결정권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한.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될 거라고 믿는 건 내가 스스로 부천서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봐야 되겠지. 그렇다면 어쨌거나 우리 부천 시민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부천 도시 만든다. 믿어주세요. 좋았어. 그럼 한번 그럼 믿어보고 일어나서 의지를 보여주는 부천 시민에게 달려간다.